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이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금리 또 동결, 용산 아쉽다 이례적 불만입니다. 어제 한은에서 금리를 또 동결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동결 여기 좀 볼까요? 한은 13차례 최장 동결이다. 지금까지 13번 연속으로 동결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동결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동결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경기 부진에도 일단 집값을 자극할까 봐 우려가 돼서 동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아쉽다라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례적이다. 용산은 왜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대통령실 내수를 위해선 선제적으로 좀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제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용산의 입장이었던 거죠. 용산의 입장을 그럼 하느니 몰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과연 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결을 한 이유 집값을 자극할까 봐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집값 자극 우려, 금리 동결한 한은 성장률 2.4%로 낮췄답니다. 네. 지금 집값을 혹시나 자극을 할까 봐 금리도 동결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장률도 원래 지난 5월에 2.1에서 2.5%로 올렸었죠. 전망을. 근데 2.4%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럼 왜 내렸느냐? 네. 혹시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건가라는 건데 여기 좀 볼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전 조정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을 해서 성장률 전망을 좀 내린 건데 내수 진작은 더디지만 그렇다고 부진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했어요까지는 아니고 경기 부진은 아니다. 다만 진작에 약간 더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밑줄.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경제가 좋아진 것의 일시적인 요인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컸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인 요인이 좀 커서 이번에는 0.1만큼 내린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네. 65세 이상 90% 연금 받지만 절반이 월 42만 원 쥐꼬리더라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연금을 받는 현 실황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 전체로 따졌을 때는 한 6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평균. 65에서 69, 75만 9천 원. 근데 그 뒤로 67만 1천 원, 60만 4천 원, 80세 이상 51만 5천 원. 네. 절반이 월 42만 원 쥐꼬리라면서 근데 평균 65만 원인데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수급 내역을 좀 뜯어보자. 수급 내역을 뜯어보면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이 40.4%로 가장 많았다. 25만 원 미만도 19.9%나 됐다. 수급액이 큰 순서대로 수급자를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중위 금액은 41만 9천 원이다. 라는 거죠. 돈 받는 순으로 많은 사람부터 조금 받는 사람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딱 가운데 50등, 51등 사람이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건 월 42만 원이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이 저소득층한테 주는 최저 생계비 62만 3천 원인가요? 그것도 안 되는 금액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안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여야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부천 호텔에서 화재, 7명 사망, 11명 중경상이었었는데 밤사이 12명 부상으로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 부천 호텔에서 이렇게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붉은 이 시뻘건 불길이 창밖으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기도 상당합니다. 9층짜리 이 호텔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총 23명이 투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7명은 숨지고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상당히 인명 피해가 컸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 입원 1,464명, 증가율은 꺾였다. 네, 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 다들 너무 확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증가율은 일단 꺾였다라는 거죠. 질병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행 내주쯤에 다음 주쯤에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35만 명까지 안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인 겁니다. 곧 추석인데 코로나 더 확산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일단 꺾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도 걱정이었었지만 또 하나는 응급실 지금 상황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응급실에 그럼 코로나만 꺾이면 응급실 상황은 나아지는 거냐? 아니죠. 어제 정부가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응급실 찾는 경증 환자 본인 부담 늘린다. 응급실에 꼭 올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응급실에 오면 이거는 실손이나 다른 이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응급실에 올 사안이 아니면 가능하면 동네 의원이나 다음 날 이 다른 병원에 좀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예요.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당장 위기 해결엔 역부족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물론 이런 방향이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입니다. 맞는 방향인데 지금 당장 전공의 전문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 7일 근무하고 있는데 글쎄 이것만으로 괜찮은 걸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부터 좀 볼까요? 위에서 뭘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지금 강원도 원산 북측이에요. 북한 땅입니다. 원산 별장 앞에 있는 이 앞바다를 위성으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위성에 포착된 김정은 호화요트 이거야 요겁니다. 요게 지금 호화요트예요. 네. 사진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원산에는 김 씨 일가의 이 별장이 있는 곳이죠. 요 앞바다에 2달째 이 호화요트가 정박을 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진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요. 이게 올림픽 이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 수영장, 풀 규격을 다 갖춘 그런 이 수영장도 있고요. 워터 슬라이드까지 다 구비가 돼 있는 호화 요트라고 합니다. 이 요트가 2달째 여기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김주혜 관련 보도, 리설주 관련 보도가 좀 뜸하더라. 여기서 여름 휴가 간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아니 뭐 여름 휴가 간 것까지 알아야 돼? 싶으실 수 있는데 위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보다 훨씬 큰 이 사진은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임진강 하류의 임진교 일대예요. 보면 다 잠겼죠. 그러니까 지금 물이 넘쳐서 지금 임진교 일대가 이 정도였다라는 거는 북측에서 수재민이 발생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수재민이 13,000명 넘게 생겼다라는 보도도 일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두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 이렇게 북측에는 수재민이 발생할 만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호화요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건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또 북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7명 사망입니다. 7명 사망. 네. 7명 사망 기사 먼저 같이 볼까요? 부천 9층 호텔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 호텔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 불길이 지금 보이나요? 검은 연기와 함께 빨간 불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지금 이 건물의 8층입니다. 8층에 한 기획실에서 불이 났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불이 난 호텔이 여기 있는데 바로 앞이 부천시청이에요. 여기 앞이 부천중앙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천시청역입니다. 한눈에 봐도 역세권이네. 도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무려 19명 가까이, 지금 이 사상자가 19명이나 됐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물어보죠. 안정모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부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밤 화재로 투숙객 23명 중 7명이 숨지고 모두 12명이 다쳤는데요. 어제 저녁 7시 39분쯤 시작된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금 현장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호텔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 난 호텔 전객실엔 기초 진압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호텔이 준공된 2003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소방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불길과 연기가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에 무게를 두고 정밀감식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재 당시 호텔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스프링클러 외에 화재 설비가 잘 갖춰졌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을 전해준 안정모 기자, 뒤로 보면은 노란색이 폴리스 라인이 딱 보이는 모습을 직접 한번 보셨을 겁니다. 23명 투숙객 중에 무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굉장히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안정모 기자의 얘기는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 옛날 건물이어서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가 컸던 이유 스프링클러이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부천 호텔 화재 빈 객실서 불,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에 간 저희 기자들이 여기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들한테 당시 상황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니 저는 밖에 운동 중이었고 그 방에 있던 지인이 불이 난 것 같다 하길래 와서 보니까 무슨 소방차하고 소방관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내가 소방관을 구하러 같이 올라갔는데 8층에 불나니까 저거는 가스 많이 마셔서 제가 더 있지는 못하겠더라고. 결국 1시간 만에 그 친구 나오는데 보니까 뭐 사망한 상태 같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숨을 쉬기 힘들다. 그래서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입을 가리고 해라 그랬는데 그 뒤부터 전화가 안 됐어. 왜 다 전화를 끊느냐면은 자꾸 전화하고 있으면 호흡하기 힘들잖아요. 가스 많이 마시게 되니까. 네, 전화를 오래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숨쉬기 힘드니까 자꾸 말을 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이유독가스가 심한데 거기서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래 전화 통화를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존자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분은 다행히 이제 체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요 앞에 운동하러 나왔을 상황이어서 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직접 이 생존자 얘기를 들어봐도 당시 유독가스가 좀 심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생존자 얘기 말고 소방당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8층과 9층의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이 사망자가 복도 계단에서 발견이 됐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사실 입 가리고 막 나가다가 유독가스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까지 갔다고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직접 전화로 좀 저희가 모셨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사실 너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유독가스도 사실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유독가스도 좀 덜해질 수 있었던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당연히 줄어듭니다. 초기 진화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유독가스의 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음.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것은 네. 계단에서 사망한 걸 보면 네. 계단에 틀림없이 방화문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방화문이 닫혔다면 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그 방화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뭐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뭐 사망도 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방화문이 열려져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역시 이제 전문가시니까 딱 얘기를 듣고서 캐치를 하신 부분이 계단이랑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란 얘기인즉슨 방화문이 닫혀 있었다면 계단까지 유독가스가 유입이 안 됐을 건데 어떻게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스프링클러, 유독가스 이런 부분을 지금 봤죠. 근데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연기 확산 살려주세요 비명 창밖으로 뛰어내려. 네. 불길이 거세니까 사람들이 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뛰어내릴 때 소방당국이 이미 출동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금 에어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푹신한 에어매트를 깔아놨는데 요 깔아놓은 에어매트에 사실상 지금 보시면 에어매트를 깔고 거기 지금 이 창밖으로 지금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 이 에어매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에어매트가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 한가운데로 딱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요 끝부분으로 떨어져서 에어매트가 이렇게 지금 서버렸어요. 에어매트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이걸 보겠습니다. 소방 에어매트가 뒤집혀서 중상자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소방당국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에서 사망하신 분이 앞서서 뛰어내리신 분이에요? 아니면 뒤집힌 이후에 뛰어내리신 분인가요? 두 분 답니다. 에어매트리스에 떨어지신 네. 두 분 다 사망. 네. 남녀.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뛰어내리신 분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걸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두 번째 뛰어내린 분일 때는 에어매트가 뒤집혔던 상태인 거예요? 네, 공 교수님. 네,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겁니까? 사실상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 피해자가 네, 너무 그 에어매트 가쪽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네, 그 에어매트 중앙에는 그 사각으로 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으로 뛰어내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아마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뛰어내리다 보니까 네,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네, 가장자리 쪽으로 뛰어내리다 보니까 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뛰어내린 사람이 가운데 쪽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가장자리 쪽으로 뛰어내려서 판단 미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사실 들리거든요. 근데 언제 생각이 에어매트를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냐. 코너를 좀 잡고 있거나 뒤집히지 않게 누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화재 진압이라든가 네. 구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이미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변을 잡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상황이 좀 정신이 없는 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소방당국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공기안전매트에 공기를 주입하고 나서 네. 아마 에어매트 근처에 아마 소방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서 그
그것도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음. 무작정 뛰어내리다가는 오히려 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안내를 잘 따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를 좀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윤영글 대표님. 사실 안내를 잘 따라서 내려나오는데 당시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에어매트를 잡지 못했었던 상황도 있지만 사실 뛰어내리는 사람은 더 정신이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럼 이 뛰어내리는데 그 안내를 또 잘 듣고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건가?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린 건데 튕겨나간 거면은 사실 뛰어내린 사람 유족이나 입장에서도 약간 황당할 수 있어요. 좀 이번에 에어매트 쪽은 좀 사실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소방 쪽에서 책임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어매트가 처음에는 똑바로 펴졌는데 네. 뛰어내리면서 뒤집혔다 그러는데 네. 멀쩡한데 뛰어내려서 뒤집힌 건지 뒤집힌 상태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두 분이시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분은 멀쩡한 상태에서 뛰어내리시다가 뒤집혔고 그래서 두 번째 분은 또 완전히 뒤집힌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사실 뛰어내리시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해서 멀쩡하던 게 그 큰 게 에어매트가 네. 뒤집혀요? 저는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애당초 에어매트가 좀 부실하게 네. 좀 설치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천 화재에 아예 뭐 새벽에 난 것도 아니고 네. 저녁에 났거든요. 환원 저녁에 네. 일몰 시간쯤 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봤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스프링쿨러가 안 되잖아요. 네. 그 옛날 건물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저 에어매트 하나도 이렇게 뒤집혀서 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좀 더 진상 규명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말씀이 사실 두 분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리셨는데 한 분이 뛰어내리다가 뒤집혔고 두 분은 그래서 에어매트가 뒤집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뛰어내리신 건데 원래 뛰어내리기 전에 이 간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관의 네. 안내에 따라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방관이 에어매트를 설치해 놓고 네.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아래에서 내려주고 나서 네, 네. 또 다음 사람이 뛰어내리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모두 다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안전하게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을 밖으로 내리지 않고 또 음.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면 아,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사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사고가 날 때는 한 가지만 뭐가 잘못이 돼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에어매트가 뒤집힌 것도 사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떨어지고 왜 바로 뒤이어서 다음 사람이 또 에어매트로 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희 이 사고로 인해서 7명이 지금 숨지셨죠. 고인의 명복을 좀 빌면서 12분의 부상 당하신 분들 빨리 좀 쾌유하시기를 쾌차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